지금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5%보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2%가 낮죠. 그래서 이 구간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한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에 대한 회의론이 빠르게 번지면서 AMD가 돈 잘 벌고 나서도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평가 속에서 빅테크 주가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머니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지 미국장이 언제까지 속썩이게 될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위원님, AMD가 돈 잘 벌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잘 벌 수 있어? 이런 질문에 속이 시원하게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7% 급락하고 이럴 일이에요? 과도하게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죠. AMD 얘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네, 최근에 인텔 주가도 한번 큰 폭으로 떨어졌죠. 맞아요. 그때 당시 17% 정도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다시금 또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인텔이나 AMD 주가 급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좋은 매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AMD 주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게 이제는 인공지능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많이 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지 돈은 언제 버는 건지 여기에 답을 못하면 주가가 계속 빠질 거예요. 이런 비관론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반도체도 덜 사가지 않을까 해서 반도체도 주가가 빠졌는데 이런 전망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도체 기업들 돈 잘 벌죠.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음.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연장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지금처럼 관련된 기업들 돈 잘 버는 구간들이 지속되겠지만 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반대로 또 하락하는 시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계속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를 과도하게 선반영한 경우에는 일정 시점에 머물렀을 때 그때는 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를 보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언제쯤 끝날까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중심을 좀 잡아드릴 수 있는 키 인디케이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던 그 원인은 다들 아실 거예요. 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는 잡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팬데믹, 그리고 지금 글로벌 증시 표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는 2023년도 10월부터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는 실질 정책금리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2.5%죠. 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지수가 2%예요. 지금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5%보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2%가 낮죠. 그래서 이 구간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한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해서 기준금리로 수렴하거나 반대로 이제 소비자 물가가 기준금리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큰 조정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기준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은 구간들이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반대로 조금씩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판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큰 충격이 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을 4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서 3월 한 3달 정도는 어찌됐든 주가는 네. 계속 올라갑니다. 네. 1월에서 3월까지 그럼 그 사이에는 물가가 어쨌든 2.5 아래에서 유지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도 올라가고 우리 설 앞두고 이것저것 오르고 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물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을까요? 뭐 계절적인 요인들을 반영하면 월간의 물가 지표들은 변동성이 있어요.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기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매년마다 수확하는 양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죠. 저는 뭐 물가가 갑자기 급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아마 2에서 2.3% 전후로 움직이는 흐름들은 계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올해 3월까지는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국내 시장은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미국장은 지금 아마 국내장으로 많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또 몇 년 동안 너무나 사랑했던 미국 시장이 요즘 좀 속을 썩여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빠질 때는 또 눈부시게 빠진단 말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그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역시 괜찮을까요? 올해 3월 전까지는 미국 증시 흔들릴 때마다 주식을 사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 미국 증시가 오른 게 없거든요. 이 얘기는 네. 뭐 한국 증시처럼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2월부터는 올해 소외됐던 미국 주도의 선진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일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출렁거림은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다분해요. 일단 미국 경기는요. 올해 1월 기준으로 69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고요. 기업 실적은 23년 1분기 때부터 그리고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12개 분기 연속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트럼프 정책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감세, 친시장적 정책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연준 차기 의장 선입됐는데 이념적 매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를 훨씬 더 많이 내려줄 겁니다. 케비너 씨. 예, 네. 그 얘기는 결국 올해도 유동성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미국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근의 변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착시 효과에 기인한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한국 증시 많이 올랐는데 네. 올해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여파를 미국 증시까지 확대해서 좀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긋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정석대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장을 그러면 조목조목 좀 나눠서 본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오픈 AI하고 요즘에 사이가 안 좋아 해서 오픈 AI는 니네 거 말고 딴 데 거 사다 쓸 거야. 요렇게 찾아다닌다고 하니까 덜 팔리나? 그리고 투자도 제대로 안 되는 건가? 해서 그쪽은 또 그쪽대로 주가가 빠지고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돈 잘 버는 거 알겠는데 간밤에 나온 알파벳 실적도 보면 돈 잘 벌었어. 그래 잘했는데 갖다 쓰겠다는 돈이 너무 많지 않니? 이런 질문에 시장이 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울러서 보면 엔스로픽 같은 회사가 멋진 도구를 내놓으니까 어도비며 뭐며 이제 다 쓸 데가 없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또 빠져버려요. 그러면 요 섹터별로 봤을 때 인공지능에서 부분은 다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선별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닷컴 버블 당시 때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벌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 관련된 대표적인 단어들을 얘기를 하냐 이제 여쭤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반도체 클라우드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 돈 잘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잘 올라와줬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화가 문제가 돼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이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네. 미국은 지난해 4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S&P 500 전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게 지난해 12월 말 8.3% 예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상향 조정되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히 시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IT 섹터입니다. 거의 3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를 M7가 7개 기업을 제외한 네. 493개 기업의 기업 실적 증가율을 비교해서 놓고 온다고 하면 M7은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 나머지 493개 기업은 4.1% 증가. M7 기업들이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미국 증시, 특히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 오픈 AI 관련해서 노이즈도 있긴 있지만, 네. 오픈 AI CEO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납품 GPU 성능이 그렇게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기업들로 다변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 자체가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뉴스로 듣고 있는 그런 소식들은 AI라는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를 저해할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분야에 섞여 있는 모든 종류의 인공지능 관련주가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입장은? 우리가 AI 생태계의 발전 단계를 놓고 접근을 해야 돼요. 1단계에서는 AI 반도체, 클라우드 이게 중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이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지긴 하죠. 하지만 2단계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클라우드나 뭐 모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3단계, 그때는 이제 플랫폼이 중심이 되거든요. 이 플랫폼을 주도하는 기업은 이제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주목받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 생태계의 발전 단계, 그리고 AI의 산업 트렌드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피지컬 AI인데 이게 2030년 정도 돼야 도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아직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1단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명을 받고 있지만 2단계, 3단계로 거쳐갈수록 해당되는 기업들은 달라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클라우드, 반도체, 모델 관련된 기업들에 당연히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해야 되긴 하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시장에서 아이 큰일 났어 버블이야 뭐 대표적으로 그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 같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직까지 걱정하기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분이 네. 항상 잘 맞추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좀 아 하셨거든요. 맞아요. 작년에도 인공지능 이제 끝물이야 했는데 그 뒤로 주가 엄청 올랐죠. 오히려 이제 네. 그런 분들이 한마디씩 던진다라고 하면 네. 역발상 관점에서 그래요.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그분도 숏에 걸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니 우리 정은님이 소장님 안녕하세요. 남녀공학 문남중학교 교장 선생님 문남중 연구위원님 오시네요. 오늘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셨고 기다렸다는 분들 정말 많네요. 아니 시장에서 그래서 하도 이런저런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렇게 심란한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새로운 트리거가 필요하다. 큰 거 한 방 필요하다 할 때
일론 머스크가 마침 XAI하고 스페이스X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IPO 한다는 소식이 많아서 요걸 가지고도 굉장히 사람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XAI가 돈이 없어가지고 요걸 잘 뭉쳐서 덩어리를 크게 한 다음에 겸사겸사 돈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 회사는 전망이 어떨까요? 뭐 스페이스 A 뭐 상장 앞두고 뭐 많이 해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자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성장 산업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다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는 우주항공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광받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끝나야 뭐 스페이스 X와 같은 우주 항공과 관련된 섹터와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주목을 받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시점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 스페이스 X 상장을 앞두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그 앞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테슬라가 올해 8월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3세대 버전을 실제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초 CES 2026에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네. 로봇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후광인 것 같아요.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했다라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는 것보다는 올해 테슬라가 8월달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소식은 작년부터 이미 전해졌던 소식이고 의외로 아틀라스가 특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좀 360도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고 잘하더라고요. 그런 네. 물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고 되게 한화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그 아틀라스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가정용이에요. 근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산업계에 투입하는 로봇 전용이에요. 네, 공장에 넣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판매가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목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로봇주가 CES 약발이 떨어지고 나니까 마치 그런 느낌 좀 있었거든요. 얼음 과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빨아먹다 보면은 단물은 다 빠지고 이제 얼음만 남은 거 아니야? 올해 주가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 아니고 여름에 날씨 더워질 때쯤 반소매 입을 때쯤 다시 주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대해봐도 좋아요. 로봇. 로봇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오른 게 이제 문제이지만 이 방향성 자체는 사실 변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 코스피 지수보다는 이제 저는 코스닥 지수에 더 주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증권업에 있으면서 체감했던 어떤 감을 갖고 얘기해 드리는 것 같긴 하는데 네. 일단 코스닥 지수가 지금 수준보다는 한 2배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올해 안에 1000포인트가 아니라 2000포인트대들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피지컬 관련된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업체들 있죠. 네. 그런 소재 관련된 기업들 주가도 상당히 좋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한국 증시가 제가 3월까지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얘기해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주가는 올해 3월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마 반도체 주들 많이 하락할 거예요. 네, 4에서 5% 정도 조정받는 중이에요. 가지고 있으시면 좋고요. 또 그동안 좀 반도체 주식 못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 사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시기를 짧게 보고 하셔야 돼요.
무작정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올해 3월 정도까지 보유하겠다는 생각 갖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오늘부터 보시는 분들은 방망이 짧게 잡고 이 번트다, 이거 홈런은 아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 방어주로 이 손이 좀 옮겨갈 거다, 순환매 나타날 거다. 월마트는 인공지능 주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물건 팔잖아, 이런 얘기도 있고 국내에서 백화점주도 꽤 올랐거든요. 이런 전망은 어떠세요? 최근 2년 동안에 네. 성장주가 쉬어갈 때 항상 나왔던 얘기가 있죠. 가치주에 주목을 해야 되고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얼마트를 비롯해서 이 경기 방어 섹터에 속하는 기업들 주가 일시적으로는 좀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게 연속해서 올라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 1월을 놓고 봤을 때 네. S&P 500 지수 내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성장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올해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을 좀 얘기해드리면 네. 샌디스크, 그리고 모더나, 네. 시게이트,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등등이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IT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네. 이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죽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